혼합물의 분리 7번째 시간이고요. 소금과 모래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 방식으로 소금을 얻는 사진이에요. 전통 방법으로 소금을 얻는 모습이고요. 갯벌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흙이나 이제 모래 등이 섞여 있을 텐데 그 바닷물에서 어떻게 소금만 얻어내는지 이제 생각해 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바닷가 가봐서 알겠지만 바닷물은 맛이 짜죠. 그거는 바닷물 속에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거는 이제 학습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습니다. 전래동화인데요. 전래동화 중에서 소금장수와 당나귀. 소금장수가 이제 당나귀에다가 이제 소금을 푸대를 싣고 어디에 가요? 시장에 가죠. 시장에 가는데 그 앞에 개울이 있고요. 다리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제 당나귀 애가 꾀를 내죠. 당나귀가 이 나무 다리를 지나가는 척 하다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어떻게 됐어요? 소금이 녹아가지고 지금 다 물로 흘러 내려갔겠죠. 그래서 소금 장수는 이제 당나귀가 일부러 그런 걸 알고 다음에는 소금 대신에 과 또는 솜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한 번 더 미끄러졌을 때 목화나 솜이 물을 머금어서 무게가 무거워지도록 소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은 소금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당나귀가 물에 빠지는 꾀를 낸 걸까? 소금은 물에 녹는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소금은 물에 녹는다라는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이에요. 첫 번째 활동은 소금과 모래 혼합물에서 소금과 모래의 특징을 살펴보고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의 특징.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이거는 물에 녹는다. 모래의 특징은 어때요? 물에는 녹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특징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을 펴고요. 교과서에 있는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사진을 보면은 소금과 모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실관 54쪽을 같이 정리할게요. 자, 소금의 모양, 그리고 모래의 모양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금은 좀 각져 있는 모양이고요. 자, 소금과 모래의 모양과 크기, 물에 녹는 성질 등을 관찰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상자 모양, 그리고 크기가 모래와 비슷하다. 그리고 모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작은 상자 모양, 이런 식으로 상자 모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소금과 크기가 비슷하다. 물에 녹지 않는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크기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 공부했었죠. 콩, 팥, 좁쌀은 크기로 분류할 수 있었어요. 자, 모양과 크기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기가 차이가 났을 때 채를 사용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물에 녹는 성질이 있네요.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실험 영상을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릇 속에 소금 알갱이, 그 다음에 모래 알갱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실험 관찰에 한번 그림과 글씨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금과 모래를 물에 녹인 다음에 소금, 모래, 물을 헝겊에 넣으면, 헝겊에 넣고 여기에 다시 나오는 것은 헝겊을 통과한 소금하고 물이겠죠. 그 소금하고 물을 이제 태양 곁에 말리게 되면은 물은 증발해 버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그릇 안에는 소금만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방법을 간단하게 실험 관틀에 써주세요. 이제 우리는 영상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름 장치를 꾸며 소금과 모래 분리하기. 거름 장치를 꾸며 소금과 모래를 분리할 수 있다. 거름 장치 꾸미기. 깔때기, 깔때기대, 거름종이, 물, 스포이트, 비커를 준비합니다. 먼저 거름종이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런 후 다시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은 거름종이를 손가락을 사용해서 고깔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먼저 고깔 모양의 거름종이를 깔때기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스포이트를 사용해서 거름종이에 물을 묻힙니다. 깔때기 끝에 긴 부분을 비커 옆면에 닿게 설치합니다. 이렇게 깔때기 끝에 긴 부분을 비커 옆면에 닿게 설치하는 까닭은 용액이 비커의 벽을 타고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금과 모래를 물에 녹인 액체 혼합물 분리하기. 소금과 모래를 물에 녹인 액체 혼합물, 유리막대, 거름장치, 비커, 보안경, 실험용 장갑을 준비합니다. 소금과 모래를 물에 녹인 액체 혼합물을 유리막대를 타고 천천히 흐르도록 붓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액체 혼합물을 부을 때 깔때기 안쪽 부근에서 유리막대를 타고 흐르도록 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깔때기 바깥쪽으로 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거름종이에 남아있는 물질을 관찰해 봅시다. 거름종이를 빠져나간 물질을 관찰해 봅시다. 탐구활동 정리. 이번 시간에는 소금과 모래를 분리해 보았습니다. 거름 장치를 꾸미고 소금과 모래를 물에 녹인 액체 혼합물을 거름 장치로 거르면 소금과 모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실험을 여러분도 직접 해보고 거름 종이에 남아있는 물질과 거름 종이를 빠져나간 물질을 관찰해 봅시다. 자, 영상을 잘 봤습니까? 실험 영상에서 사용한 도구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깔때기에다가 거름 종이를 깔았습니다. 거름 종이를 빠져나간 물질, 이 깔때기의 아래쪽으로 비커에 모인 물질은 소금물이 되죠. 소금물이 깔때기의 거름 종이를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거름종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깔때기, 거름종이 위에 남아있는 물질은 모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래, 소금, 이 혼합물을 모래와 소금물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가 돼요? 소금물을 소금하고 물로 분리하는 방법이 증발 장치를 꾸며 소금물을 소금과 물로 분리하기. 증발 장치를 꾸며 소금물을 소금과 물로 분리할 수 있다. 소금물, 산발이, 알코올 램프, 점화기, 증발 접시, 도가니 집게, 보안경, 면 장갑을 준비합니다. 먼저 평평한 곳에 산발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증발 접시를 올려놓습니다. 증발 접시를 가열하다 보면 증발 접시 안에 있던 소금이 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험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증발 접시 아래에 알코올 램프를 놓습니다. 소금물을 증발 접시에 3분의 1 정도 붓습니다. 소금물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 증발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물질이 증발 접시를 쉽게 넘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발 접시에 3분의 1 정도 붓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램프 뚜껑을 열고 점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붙입니다. 알코올 램프에 불이 붙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발 접시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 봅시다. 물이 거의 증발하고 소금이 튀면 알코올 램프의 불을 끕니다. 알코올 램프의 불을 끌 때에는 손에 장갑을 끼고 알코올 램프 불꽃을 뚜껑으로 덮어 끄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산발이가 가열되어 뜨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램프의 불을 끌 때 먼저 뚜껑으로 덮어서 끕니다. 그리고 뚜껑을 다시 열어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고 뚜껑을 다시 덮습니다. 증발 접시를 도가니 집게로 내려놓은 다음 장갑을 끼운 손으로 산발이를 살짝 밀고 뚜껑으로 덮어 알코올 램프에 불을 끕니다. 이때 뚜껑을 열어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고 뚜껑을 다시 덮습니다. 증발 접시에 남아있는 물질을 관찰해 봅시다. 실험 전에 증발 접시에 담겨있던 물질과 실험 후에 증발 접시에 남아있는 물질을 서로 비교해 봅시다. 탐구활동 정리. 이번 시간에는 소금물을 소금과 물로 분리해 보았는데요. 증발 장치로 소금물을 가열하면 소금과 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실험을 해보고 증발 접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자, 이제 소금물을 소금과 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증발 접시, 여기 나와 있는 증발 접시에서 여기 담겨 있는 거는 소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아래에 알코올 램프로 물을 끓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를 끓이게 되면은 물에서 김이 발생하죠. 물에서 수증기가 발생하고 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의 양, 냄비에 물을 넣고 끓였을 때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도 관찰할 수 있었을 건데요. 이 현상을 이제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이 끓게 되면서 물의 양이 줄어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얀색 고체 또는 하얀색 가루 물질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하얀색 고체, 하얀색 가루 물질이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소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금과 모래를 이제 분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조상이 모래와 흙이 섞인 바닷물에서 어떻게 얻었을지. 우리 조상은 갯벌에서 얻은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갯벌에서 얻은 소금에 모래와 흙 등이 섞여 있네요. 깨끗한 소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바닷물을 거름 장치로 걸러서 깨끗한 바닷물을 얻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봤던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바닷물에 흙과 모래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솔잎이라든지 지피라든지 그리고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닷물을 걸렀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사진하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의 사진에 보면은 가마솥에 짠 바닷물을 넣고 끓였습니다. 그러면은 가마솥과 관련이 있는 실험 도구는 우리가 지금 소금물을 담았던 증발 접시가 되겠죠. 그리고 가마솥을 달구는 장작불은 알코올 램프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물질이 물에 녹거나 녹지 않는 성질, 녹거나 녹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소금과 모래 혼합물에서 물에 녹는 성질이 있는 소금과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이 있는 모래, 거름장치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름장치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쪽은 모래만 남고요. 거름장치에는. 그리고 반대쪽 거름장치를 통과한 것은 소금물입니다. 거름장치로 거른 소금물을 증발 접시에 붓고 가열하면 물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물이 다 증발해 버리면 우리는 증발 접시 안에 남은 소금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거름장치를 꾸밀 때 필요한 실험기구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름장치는 깔때기에다가 여기에 거름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넣습니다. 깔때기에 거름 종이를 접어서 올려놓게 되면요. 그러면 아래로는 거름 종이를 통과한 이제 소금물이 내려오는 거고 여기 거름 종이 안에는 모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깔때기와 거름 종이가 되겠습니다. 소금과 모래를 물에 녹인 혼합물을 거름장치로 걸렸을 때 거름종이에 남는 물질.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거름종이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건데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아도 좋겠습니다. 거름종이를 통과하는 물질은 소금물이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여기에 남는 거죠. 거름종이를 통과하지 못한 모래 등은 여기에 남겠습니다. 소금물에서 소금을 분리하는 방법을 써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 되겠죠. 물을 일단 날려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소금물을 햇빛이나 바람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도록 하는 증발시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소금물을 뜨겁게 가열해서 물을 증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시대에 썼던 방법이고요. 그리고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서 증발시키는 거는 현재 천일염을 얻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해서 재생종이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했을 때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